걸그룹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나나 씨 모녀를 폭행하고 위협했다가 결국에는 이 모녀에게 제압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최근에 또 다른 반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나나 씨한테 고소장이 날라들었대요. 그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 사람, 다름 아닌 그때 그 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을 해서 강도 행각을 벌여서 특수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 씨가 가한 행위가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최근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흉기도 없었다. 모녀를 다치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강도가.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 강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또 병을 치료하고 있어서요. 많이 낫지 않은 것 같고요. 흉기는 없고 그냥 뭐 둘이 제압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거 뭐 어떤 상황인가요? 강도가 들어놓고 강도가 나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당시 상황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경찰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앞서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당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A씨가 집안에서 마주친 나나 씨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 씨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나 씨는 부상을 입었고 모친 역시 A씨한테 상해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A씨도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이게 이제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우리 집에 강도 들었고 그 강도를 제압한 건데 살인미수 피해를 주장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인 나나 씨 모녀 아닌가요? 이 A씨의 역고소가 나나 씨 측에서는 개탄스럽고 적반하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더 기막힌 점은요. 나나 씨 모녀가 이 강도 측에 원래는 선처해주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초 나나 씨 측은 이 강도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서 선처해주고 뭐 합의를 본다라든가 이 정도까지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강도의 나이가 한 30대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나 씨 측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나나 씨 측에서는 이런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합의 불가 원칙을 세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던 건데요. 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의자가 좀 이렇게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당시 입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강도가 들면 어떤 심정일까요? 강도 사건을 겪은 뒤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이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좀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나는 나밖에 못 지키는구나를 너무 몸소 깨달았어요.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쓰지 않을 일들이 있길 바라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꼭 필수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소를 당한 나나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나나 씨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나 씨 측에 따르면요, 오늘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요. 이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씨와 그 가족은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 강도는 왜 나나 씨를 고소한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점을 악용을 해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형량을 줄여보거나 차후에 있을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략이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침입을 했는데 집 주인이 자다가 놀라서 빨래 건조대로 이 사람을 방어하는 행위를 하던 도중에 이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엔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고 상해치사로 의율이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악용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판단을 했던 걸 보면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질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현재의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행에 나가서 침해 정도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한 공격으로 나갔을 때 공격의 상황이라든가 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중합해서 정당방위 여부를 인정하게 되는데 나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턱에 지금 가벼운 열상 정도를 입은 게 다라는 수사기관의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해도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살인미수로 고소를 했다는 거는 차라리 합의하고 선처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텐데 이게 너무 과도한 전략을 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